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오늘 우리는 마취과 의사로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생리학적 도전 중 하나인 화상 환자의 마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상 환자를 마취하는 것은 단순히 수술을 위한 진정과 근이완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건 피부라는 국소적인 손상을 넘어서 전신에 걸쳐 폭풍처럼 몰아치는 생리학적 대혼란을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일이죠. This is a field where our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pathophysiology is tested to its absolute limits.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자를 처음 만나는 수술 전 평가에서부터 약물 선택의 까다로운 문제들, 실제 수술 중의 관리, 그리고 회복과 극심한 통증 조절에 이르기까지 이 5가지 핵심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체계적인 접근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So let's begin where all successful cases do, with a meticulous preoperative evaluation.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마취 관리의 시작점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수술 전 평가입니다. A thorough evaluation is the bedrock upon which every subsequent decision we make will be built. 모든 평가는 화상의 깊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 손상 정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실에서 이 환자를 만나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분기점이죠. 상피층만 손상된 표재성 화상은 보통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지만 진피와 피하 조직까지 침범한 전층 화상은 대량 출혈을 동반하는 가피절제술과 피부 이식을 의미하니까요. This initial classification directly dictates the surgical plan and therefore fundamentally shapes our entire anesthetic approach. 화상의 깊이를 알았다면 이제 그 범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성인에게는 익숙한 9세 법칙, 즉 룰 오브 나인을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소아 환자는 좀 다릅니다. 성인에 비해 머리가 차지하는 신체 표면적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런드브라우어 차트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 정확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수치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수액소생술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Indeed, this precision is absolutely critical for calculating the massive fluid requirements these patients are going to need. 자, 이 편은 우리의 수술 전 청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체표 면적 TBSA는 수액량을 결정하고 화상의 기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기 화상은 겉으로 보이는 피부 손상보다 훨씬 깊은 근육 괴사나 심장 부정맥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동반 손상, 특히 흡입 손상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As you know, each of these factors can dramatically alter the patient's physiology and therefore our entire anesthetic plan. 마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뉜 계주와도 같습니다. 수술 전에는 기도와 혈관 확보라는 출발선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수술 중에는 대량 실혈과 저체온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도 통증과 감염이라는 결승선 이후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The crucial point here is proactive, phase-specific planning for each of these predictable challenges against 중증 화상은 전신적 염증 반응 증후군, 즉 SIRS를 유발하며 우리 몸을 말 그대로 혼돈에 빠뜨립니다. 호흡기계에서는 흡입 손상으로 인해 삼출기, 퇴행기, 증식기, 회복기의 4단계를 거치며 폐 손상이 진행되고 순환기계에서는 초기에는 혈관 투과성 증가로 체액이 제3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저혈량증과 심박출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 48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심박출량이 정상의 2에서 3배에 달하는 과역동 상태, 즉 하이퍼다이나믹 스테이트로 전환되죠. 신장도 매우 위험합니다. 저혈량증과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미오글로빈 유증은 급성 세뇨관 괴사, ATN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여기에 화상 범위에 비례해 기초대사율이 2배 이상 치솟는 극심한 대사항진, 그리고 피부 장벽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저체온증 위험까지 우리는 이 모든 전신적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발 앞서 대비해야 합니다. This complex interplay of systemic failures is precisely what makes burn anesthesia so uniquely challenging.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전신이 혼란에 빠진 환자에게 우리가 평소에 늘 사용하던 약물들이 과연 예상대로 작용할까요? Let's examine the profoundly altered pharmacology in these patients, a critical topic for every anesthesiologist. 화상 환자의 약동학은 완전히 뒤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대량 수액 투여로 세포 외액이 급증하면서 수용성 약물의 분포 용적,
즉 VD가 커져서 더 높은 초기 용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알부민 감소와 급성기 반응 단백질 증가로 약물의 단백결합률도 변합니다. 게다가 과역동 상태에서는 간과 신장을 통한 약물 청소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죠. Essentially, you can throw the standard dosing regimens out the window for these patients. 오늘 이 시간 약물과 관련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석스닐콜린은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라는 것. 화상 후 근육세포막에 비정상적인 아세틸콜린 수용체, 즉 엑스트라 정셔널 리셉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여기에 석스닐콜린을 투여하면 세포에서 칼륨이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치명적인 고칼륨혈증과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safety warning that cannot be overemphasized. Avoid it from 24 hours post-burn for up to 2 years. 석시닐콜린이 절대 금기인 것과는 정반대로 비탈분극성 근유한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같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세틸콜린 수용체들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해지는 거죠. This means you may need to administer 2 to 3 times the normal dose of drugs like rocuronium to achieve adequate muscle relaxation, something you have to be prepared for.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졌으니 실제 수술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지식들을 어떻게 실제 마취 관리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This is where we put theory into practice, where our knowledge directly impacts patient outcomes. 수술실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기도 관리입니다. 특히 안면부 화상이나 흡입 손상이 의심된다면 조금 더 지켜볼까?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수시간 내에 기도 부종이 진행돼서 삽관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조기적인 기관 삽관이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감시에 있어서 동맥관을 통한 실시간 혈압 측정, 중심정맥관, 소변량, 그리고 신부 체온 모니터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Invasive monitoring is not optional. It is the absolute standard of care in major burn surgery. 수액소생술의 표준은 바로 이 파클랜드 공식입니다. 공식은 간단하죠. 링거 락테이트 용액을 24시간 동안 체중 킬로그램당 그리고 화상액은 체표 면적 퍼센트당 4ml를 투여하는 겁니다.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락테이트가 포함된 생리적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This formula provides the foundational framework for our initial fluid resuscitation. 파클랜드 공식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총량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투여 속도에 있어요. 계산된 총량의 절반을 반드시 화상 후 첫 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합니다. 모세혈관 투과성의 최고조에 달하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가역적인 화상 쇼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the critical urgency of early, aggressive fluid therapy to combat burn shock. 마취제 선택의 제1원칙은 환자의 혈액학적 상태입니다. 급성기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을 유지해주고 강력한 진통 효과까지 있는 케타민이 단연 최고의 선택지죠. 반면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이나 티오펜탈은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상태가 안정된 후기 환자의 재건 수술 등에서 그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The choice of agent must always be tailored to the patient's specific physiological state at that exact moment. 극심한 화상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는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펜타닐과 수펜타닐의 뛰어난 심혈관 안정성이에요.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르핀과 달리 이 두 약물은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 훨씬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What's really interesting here is how this data guides our choice, steering us towards agents with superior cardiovascular stability in our most fragile patients. 화상가피 절제술 시 대량 출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TBS의 1%를 절제할 때마다 200에서 400ml의 혈액이 손실될 수 있어요. 이건 예측된 일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반드시 대구경 정맥관을 여러 개 확보하고 수혈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We must be prepared for massive transfusion protocols and remember to transfuse based on physiological triggers like lactate and base deficit, not just a single hemoglobin value.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우리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환자가 수술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중환자실에서 안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Let's move to the critical post-operative phase and discuss how we ensure continuity of care for these fragile patients. 수술 후 관리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수술 중 발생한 저체온을 공기 가온장치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수액소생술은 소변량과 혈액학 지표를 보면서 계속되어야 하고요. 셋째, 특히 흡입 손상 환자는 폐보호 환기 전략을 적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와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인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 smooth, detailed handoff to the ICU team is absolutely critical for patient safety and continuity of care.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화상 환자 관리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통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is is often the most challenging and honestly the most humane aspect of long-term burn care. 화상 통증은 24시간 지속되는 배경 통증, 즉 백그라운드 페인과 드레싱 교체 같은 처치 시에 발생하는 격렬한 급성 통증, procedural pai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통증을 각각 다른 전략으로 관리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해요. A multimodal approach using continuous opioid infusions for background pain, supplemented with agents like ketamine and anxiolytics for procedural pain, is the cornerstone of effective burn pain management. 오늘 긴 시간 화상 환자의 마취 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공 피부나 세포 치료와 같은 외과적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This is the next frontier, the challenge that awaits us in our practice.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